9단원 순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순열과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조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의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용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사건, 하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에서 6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나온 결과, 이것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2개를 던졌다면 각각 결과가 나오겠죠. 2개의 사건입니다. 경우의 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주사위를 1개 던지는 하나의 사건에서는 1부터 6까지 경우의 수가 6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는 1부터 6까지 36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또는 동시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좀 헷갈렸을 텐데요. 또는은 한 사건으로 일이 끝나는 사건을 세로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들은 이렇게 세로로 배열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가로로 배열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또는이라는 표현은 한 가지 사건으로 일이 끝날 때 이것을 하나의 경우로 카운트를 하고 해당되는 사건들을 세로로 배열을 해서 그 경우를 모두 더해서 총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는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이 모두 끝나야 그 일이 끝날 때 그런 경우에 가로로 배치를 하고 그 3개가 모두 끝나야 그것이 하나의 경우로 카운트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건이 모두 끝나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겠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설명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들을 경우로 다 카운트를 해서 그 경우들을 모두 더하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들의 경우를 모두 나열해서 하나씩 다 더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 법칙이라는 말은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하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곱의 법칙 설명 전에 잠깐 여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런 덧셈을 할 때 이것을 6 곱하기 6으로 곱셈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곱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곱의 법칙도 이 내용과 똑같은데요. 해당되는 경우들이 모두 똑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이것을 3 곱하기 6으로 곱셈으로 계산하면 너무 편하겠죠. 이렇게 곱셈으로 계산하는 것이 곱의 법칙입니다. 보통 동시에 일어난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덧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것이죠. 원래는 모든 경우를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주사위 A, B를 던졌을 때 여기 처음 그림은 주사위 A 또는 주사위 B를 던졌다고 했죠. 여기 또는을 썼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세로로 배열을 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배열을 했죠. 그래서 주사위 A를 던지는 모든 경우를
6가지 경우, 그 다음에 주사위 B를 던졌을 때도 모두 6가지 경우가 생겼죠. 다 합했을 때 12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 합하는 게 합의 법칙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동시에는 그 두 개의 사건을 가로로 나열한다고 했죠. 이렇게 가로로 나열해서 일이 끝났을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 A가 1이 나왔을 때 나오는 경우들은 총 6가지고 주사위 A가 2가 나왔을 때도 모든 경우는 6가지가 됩니다. 주사위 A가 3이 나왔을 때도 주사위 4, 5, 6이 나왔을 때도 일이 끝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해서 36가지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 모든 경우를 다 더해서 36이 나온다면 이것은 합의 법칙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6을 6번 더한 것을 6 곱하기 6으로 계산을 했다면 그게 곱의 법칙인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합을 곱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로 든 것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경우인데 더 복잡해지는 경우에 모든 경우를 다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사용하셔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영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 수는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수영도는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그림이고, 위에서 동시에를 설명할 때 사건들을 네모 안에 넣고 가로로 배치했었죠. 그것 대신 이렇게 수영도로 그리면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수영도는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를 수영도로 그린 것입니다. 수영도를 보시면 A, 1, 2, 3, 4, 5, 6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모든 경우에 그 뒤에 나오는 수가 똑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수영도는 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의 기본 내용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분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 이해는 모든 경우를 나열을 해서 일일이 다 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하의 경우 주사위 A, B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를 수영도로 모두 다 그린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모든 경우를 수영도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는 것이 힘들어야 좀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게 되기 때문에 영상을 멈추고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레벨 중의 경우 주사위 A를 던졌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를 모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주사위 A가 1일 때 뒤에 6가지, A가 2일 때 뒤에 6가지 이런 식으로 A를 던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쓰고 그 뒤에 것은 간략하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A 주사위가 1, 2, 3, 4, 5, 6일 때 B 주사위가 6개 이런 식으로 2의 경우도 6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아까 썼던 수용도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A의 모든 경우에 다 뒤에 오는 게 6개이기 때문에 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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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를 모두 더해서 36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벨 상인데 레벨 중과 비슷합니다. 주사위 A를 던졌을 때 나오는 1, 2, 3, 4, 5, 6 그리고 B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가 6가지 모두 다 6가지죠. 그래서 위에서는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36가지 경우의 수를 찾았었는데 똑같은 수를 6번 더했죠. 6을 6번 더하는 것이 아니라 6 곱하기 6으로 곱셈을 사용하면 훨씬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가지네요. 이렇게 곱셈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곱의 법칙은 이거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뒤에 오는 경우가 같을 때 곱셈을 이용해서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곱의 법칙 연습하기입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로망에 대한 문제인데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A에서 B를 갈 때 경우의 수가 6개고 B에서 C를 갈 때 경우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6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A에서 B를 가는 경우가 1, 2, 3, 4, 5, 6 6가지이고 B에서 C를 가는 경우가 각각의 4가지죠. 여기도 4가지 모두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더했을 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해서 24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뒤에 오는 경우가 4가지이기 때문에 6 곱하기 4는 24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곱의 법칙이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이것도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1, 2 두 가지이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1, 2, 3, 4 1, 2, 3, 4 그래서 A에서 C까지 모두 1이 끝났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A에서 D로 가고 B에서 C로 가서 1이 끝나는 경우죠. 이것은 위의 경우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배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A에서 D로 가는 경우에는 1, 2, 3 세 가지이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각각 2가지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1일 때 4가지, 2일 때 4가지, A에서 D로 가는 1일 때 2가지, 2가지, 2가지 해서 모두 다 더하면 1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A에서 B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뒤에 4가지가 오죠. 그래서 2 곱하기 4는 8. A에서 D로 가는 3가지 경우 모두 그 뒤에 경우의 수가 2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해서 2개를 더하게 되면은 1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이런 규칙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주어진 색이 서로 다른 4가지 색일 때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장 많이 접하는 면부터 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B가 제일 많이 접하네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순서대로 칠해 보겠습니다. B는 서로 다른 4가지 색 아무거나 칠해도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4입니다. 그리고 A는 B가 하나 칠해졌기 때문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죠. 그리고 C의 경우도 B와 같은 색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C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36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좀 복잡한데 여기를 A, B, C, D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순서대로 색칠을 한다고 했을 때 A에는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B는 A에 칠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4가지를 칠할 수 있고, C는 A와 B를 피해서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는 B와 같은 색이 아니면 되죠. 그래서 4가지 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E의 경우는 C와 D가 같은 색일 때는 4가지를 칠할 수 있지만 C와 D가 다른 색일 때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D의 경우마다 그 뒤에 오는 E가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C와 D와 같은 경우는 한 가지죠. 그 뒤에 오는 경우가 4가지고 B가 C와 다른 색을 가진 3가지 경우가 모두 뒤에 3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좀 복잡한가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계산을 해야 돼서 이 계산의 결과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4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것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40, 여기는 540 합쳐서 780까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동전 문제는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모든 경우를 다 세어 봤을 때 100원, 50원, 10원 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죠. 100원짜리 동전이 0일 때 50원짜리 동전은 0, 1, 2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봅시다. 50원짜리가 0일 때 10원짜리가 0, 1, 2, 3 50원짜리가 하나일 때 0, 1, 2, 3 50원짜리가 2개일 때도 0, 1, 2, 3이 올 수 있을 텐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100원짜리가 한 개인 경우에는 100원짜리가 없을 때랑 다 똑같겠죠. 다른 점은 100원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50원짜리, 10원짜리 0, 0이 오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모두 다 있다고 계산을 하고 빼기 하나를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100원짜리 모두에 대해서 그 뒤에 오는 경우는 3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3 그리고 50원짜리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뒤에 오는 경우가 4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4인데 여기서 000인 경우 하나를 빼야겠죠. 그래서 답은 23까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우의 수의 개념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